네, 그러면 증시 벌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빨리 모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850. 이야, 기가 막히군요. 기가 막히네. 자,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설레발 7일입니까 이게? 850. 근데 이거 설레발이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지금 몇입니까? 660에서 850. 아마 코스닥이 올해 전 세계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래요? 설레발 아닙니다. K 증시입니다. 예. 코스피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네.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강하긴 해. 오늘도 일단 강세 출발했죠. 오늘 이제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0.18% 올라서 2,44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이 434개, 이제 하락이 336개니까 상승이 조금 더 많고요. 이제 코스닥이 더 상승폭이 큽니다. 5.59포인트 올라서 0.66%, 그래서 이제 849.53이니까 거의 이제 850에 붙어 있고요. 오늘도 좀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900개, 하락은 이제 480개 정도.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많은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일단 역시 반도체죠.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뭐 7%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오늘 그 하이닉스가 한 4% 정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 급등이죠, 급등. 네, 그리고 9만 원을 이제 드디어 또 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이제 9만 원 돌파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6만 4천 원 향해서 거의 좀 근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LG노텍과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각각 1%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기도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8% 급등하고 있고, 네. 한솔케미칼 역시 반도체죠. 5%. 한솔 케미칼인데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아. 여기 주력은 반도체인데, 근데 예상 2차전지 소재도 하고, 그러니까 어. 되게 소재 좀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반도체하고 2차전지 소재 하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이제 어제 물적 분할이 결국엔 이제 가결이 됐어요. 됐지만 이제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되면서 오늘 또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좋기 때문에 한 4% 정도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좀 반도체나 일부 IT 빼면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밀리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한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 CN이 시멘트주죠.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2%, 또 지주사 LS가 마이너스 3%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농심이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나 IT 제외하면 사실상 코스피는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출발은 좀 괜찮았는데요,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인 기업이 그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예, 오사트라 그러죠. 이제 보통 후공정 서비스 업체. 아. 여기가 어제 그 하나마이크론 천억 뭐 천억. 예, 그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임대했다는 그런 이제 뉴스 때문에 한번 어제 SFA 반도체가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SFA 반도체도 급등하는 것 같아요. 8%. 심텍이 7%, 하나 머티리얼즈가 4%, 역시 그 같은 이제 오사트 관련주죠. 두산테스나가 4.5%.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이 소부장이 뭐 미국의 마이크론 영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네. 현상이고, 이오테크닉스도 후공정 회사죠. 한 4% 네, 네. 정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반도체, IT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그 이 전해액 관련주죠. 엔캠이 마이너스 3%.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0.8, 시젠이 마이너스 1% 정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2차 전지가 좀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게임주도 좀 밀리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이 뭐 어쨌든 오늘 독보적으로 좋은 출발을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강세 흐름인데 좀 업종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이제 그 이 수급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한 주로 파는 업종은 화학 업종 중심으로 좀 파는 것 같아요. 철강주하고. 근데 반면에 아마 그 하이닉스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전기전자는 270억 정도 외국인이 네. 일단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 업종 다 매도고요.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대로 기관 쪽은 전기전자에 대해서도 좀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금융화학 뭐 이런 업종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은 사실 코스닥을 좀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한 1,600 지금 시작하자마자 1,600억을 샀거든요. 코스피를? 네, 코스피를. 네. 지금 이제 한 8분 지났는데 그래서 요즘에 장세 보시면 제가 봤을 땐 개인 장세인 것 같아요. 개인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코스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코스피 쪽으로도 이렇게 좀 대량 매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 장세가 좀 계속 당분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뭐를 사요?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이 그러니까 업종만 보면요 네. 화학 업종입니다. 화학? 네, 화학이 뭐 근데 화학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화학도 2차 전지 묻은 거기 뭐 것도 LG 화학도 있고 근데 LG 화학이 제일 크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뭐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섞여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추정은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전기전자, 전기전자. 반도체 사는 것 반도체. 같아요. 근데 이게 특정 업종을 막 엄청 많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철강, 금융, 자동차, 조선, 기계 다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쪽도 그냥 전방위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게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사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오늘은 오전장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반도속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번에 반도체 뭔가 시간이 왔습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알아? 아니 예측이죠. 감. 아이. 고수의 감. 왜냐면은 아까 그 박병창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꼭 이번엔 진짜 시간이 왔구나, 매기가 들어왔구나 확인하고 사면 이미 벌써 주가는 하늘 높이 가. 며칠 동안에 지금 하나마이크론 몇 프로 갔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감을 잡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확실히 좀 언급을 해줘 버렸잖아요. 뭐 재고도 피크아웃 찍은 것 같고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 보면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데 강도가 센 편은 아닌데 마이크론은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나중에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 특히 가장 수혜받는 게 후공정이다 보니까 후공정 회사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역시 반도체는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투자해야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좋을 때 투자해서 좋은 결과 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C님이 질문 좀 하지 마라. 근데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왜 왔냐 이러고. 아니 뭐 질문하시면 되죠.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다가 뒤를 흐립니다. 팁이네, 꿀팁.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과 섹터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오늘 뭐 역시 가장 압도적으로 뭐 그냥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고요. 그냥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거의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가야지. 네, 그런 모습이고 네. 뭐 반도체 대표주에서 역시 하이닉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게 조금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PCB 여전히 오늘도 강하고 그 다음에 사료업체들이 좀 모처럼 오늘 조금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 가면 보통 IT 부품주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좋고 그다음 어제 굉장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LCC 저비용 항공사들 오늘도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각각 1% 정도씩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좀 강하고요. 아이폰 관련.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장비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장비주들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이제 방어주라고 불리는 통신주가 조금 부진하고요.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 불사키 업체들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원전주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AI 챗봇 관련주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제 네. 이제 그 발언 때문인가요? 혹시 뭐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일부 발언도
약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카지노 쪽도 오늘 좀 빠지고 일부 정유 기업들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건설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좀 중후장대형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건설기계나 뭐 건설주나 이런 쪽에 좀 속해 있는 기업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미국과 좀 다른 점은 미국은 그 자동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자동차주들은 오늘 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좀 한국은 조금 자동차 쪽은 온도차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를 보면 수급은 어쨌든 그냥 이제 최근에 고르게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특정 업종으로 그냥 쏠림 현상이 심한데 오늘도 역시 오전에 그게 좀 반도체 쪽으로 나와주고 쏠린다. 있는, 예. 그래서 골고루 가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차 전지 반도체가 예. 이게 대신 완전히 이제 손 바뀐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의 대장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건데 잠시 반도체로 바람을 좀 피는 건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아직 그 대장주가 사실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인데 네. 여전히 되게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반도체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이 대장주가 만약에 무너지면 수급에 좀 변화는 생길 수는 있겠죠. 네. 요 BGF 에코 머티리얼즈는 보광그룹 거 BGF? BGF 리테일 있잖아요. BGF 네, 리테일 편의점. 네.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네요. 오늘 15% 가는데 예, 코스닥의 화학. 근데 뭐 작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래요? 저도 이게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음. 부품사로 알고 있는데 소재를 뭐 또 한다고 제가 이름까지는 저도 사명을 변경을 했대요. 예, 저도 원래 BGM 뭐였는데? 자동차 그쪽 원래는 뭐였지? 1월에 사명 변경했다 그러는데 원래는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 같네요. 근데 자동차 소재로 경량 소재 쓰이는 뭐 아마. 근데 이 사명을 약간 트렌디하게 바꿨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에코 머티리얼즈 이렇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15% 오늘 올라갑니다. 기능성 폴리머 소재 뭐 이런 거 만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만 붙으면 상승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그래서 거예요. 코스닥을 에코스닥으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가려면 에코스닥. 정말 하여튼 올 1분기에 가장 뜨거운 그룹이죠. 네, 에코 프로. 에코 행복한 날을. 이게 그 독수리 오용제라 그러잖아요. 독수리 오영재? 예. 어떤 거? 주식시장에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랑 에코프로 네. 삼형제랑 금양, 금양,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5개가 이 거래 대금의 거의 한때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그 정도예요. 뭐 LNF 뭐 이런 데도 꽤 크긴 한데.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리포트를 좀 볼까요?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어제 LCC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항공 예열 없이 이제 급발진이다 이런 좀 내용인데 지금 해외 여행 수요가 뭐 아시겠지만 기대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좀 줄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2019년 대비해서 2월 기준으로 61%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좀 된 것 같고요. 이게 3년간 그동안 여행을 아예 못 갔잖아요. 해외여행을. 그래서 이 보복 여행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좀 꺾였는데 여행비 쪽은 오히려 좀 전망 지수가 올라가면서 확실히 해외여행 쪽은 사람들이 뭐 다른 데 돈은 안 써도 해외여행 가겠다. 이게 좀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저 현상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격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그 국적사들의 일본 일평균 여객 실적이 4분기보다 무려 79%나 좀 증가를 했고 2019년 대비해서도 거의 이제 84%까지 회복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프도 일단 나와 있지만 어쨌든 2019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가파르게 회복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물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여객 수요가 느는 건 좋은데 운임이 계속 이게 올라갈 거냐 이걸 사실 좀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티켓 가격이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음. 이거 결국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좀 계시긴 계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작년 네. 항공권 가격이 작년 12월보다 하락할 것을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내려가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음. 비행기가 그러니까 지금 LCC가 그동안 구조조정했잖아요. 네. 하고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운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증편도 잘 안 하고 해외 공항 슬롯, 이제 해외 공항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그 횟수, 거기 이제 슬롯이 그것도 몇 개 지금 이게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네. 수요는 많은데 음. 그래서 지금 항공 편당 여객 수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운임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네. 올라갔는데 이게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CC들 주가 상승은 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년 연속 적자 보였거든요. 이 LCC가 사실 대부분 죽다 살아났죠, 진짜. 정말 위험했었는데 유증도 한 몇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남은 거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1월 달에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좀 시작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익 추정치도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고 주가도 그동안 조금 이제 우려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LCC 업체들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 의견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게 지표를 봐서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제 셀트리온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간담회 키워드라고 그 하나증권의 박재경 이준호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 쓰셨는데 어제 서정진 회장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시밀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제약이잖아요. 네네네. 네, 비슷한 약인데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핵심 제품인데 이번에 좀 나온 거 중에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신약 개발 회사로 이제 그 도전을 하겠다. 이걸 좀 밝힌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 네, 쪽으로. 신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2030년에 오리지널 신약 비중을 매출의 40%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6대 4 비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의 바이오시밀러만 했거든요. 네. 대부분. 근데 아마 이제 코로나 때 신약 개발을 했잖아요. 당시에 그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신약 비중을 좀 늘릴 걸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파이프라인 10개 정도 임상 진입하는 게 일단 목표로 하는데 그중에 이중항체가 6개, 항암제가 4개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B프로 바이오와 이중항체 공동 개발 계약도 체결을 했고 피노바이오라는 회사랑 이제 ADC 플랫폼 활용해서 뭐 후보 물질 발굴하는 계약도 딜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A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 계획들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발걸음 아마 내년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셀트리온 뭐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신약 개발 성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제시가 되는지도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었는데 어제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합병 준리는 이제 완료는 됐는데 아마 이제 하반기 이후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 근데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제일 변수가 금액입니다. 왜냐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3사 합병을 다 할지 네. 아니면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하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합병하지. 그건 아직은 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합병을 이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합병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주분들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 이 합병할 때 GC셀 합병 당시에 그때 이제 777억 정도 주식 매수 청구가 있었대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랑 물론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동일 비율로 계산을 해봤대요. 그럼 금액이 꽤 들어갑니다. 이게 1.1조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럼 이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 들어오면 1.1조 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금액을 못 주면 이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금성 자사주 합치면 한 1.7조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막 만약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이게 금액을 넘어가면
이제 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합병 결정 후에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니까 네. 어쨌든 어제 간담회 내용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어제 간담회 나왔던 그 이 네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6대4 비중으로 이제 오리지널 비중 늘릴 것 같고 그다음에 M&A는 작년부터 준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도 원료의약품 뭐 규제한다. 미국 내에서 좀 생산해라. 아,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도 네, 그러니까 원료의약품도 다 가져가라. 그 제약바이오도 자꾸 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오라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언급했던 게 미국 내 생산 시설 검토도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셀트리온도 어차피 미국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정책은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신약 분야 최근에 이제 투자 현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키움증권의 허예민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대요. 뭐냐면 이제 FDA가 3월 24일 날 가속 승인 이제 빨리 좀 승인을 해주는 거죠. 기본 일반적인 승인보다 빨리 하는 건데 패스트 트랙 네, 같은. 패스트 트랙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승인을 위해서 가속 승인은 보통 이런 식으로 단일 연구로 한대요. 뭐냐 단일 연구는 왼쪽처럼 그 모든 환자들한테 같은 약을 그냥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작위. 예, 이거 단일 연구 말고 이건 뭐냐면 다른 약들을 줘요. 예, 그러니까 같은 약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이게 또 그 임상할 때는 조금 더 이게 유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근데 이제 가속 승인은 빨리 해야 되니까 단일 이 약품으로 연구만 해서 승인을 그동안 받았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FDA가 아마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 부작용 발생하는 걸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5월 26일까지 초안에 대한 피드백 받고 있어서 이대로 뭐 바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사한다는 건 바뀔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약사들한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단일 연구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임상할 때 기간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단일 연구랑 무작위 대조군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 연구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 설계 형태로 약물 치료 효능에 예비 증거 얻기 위해 하는 건데, 효능 확인 용도가 아니라 안정성과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예비 증거 얻기 위한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작위 대조군은 이제 2개 이상 치료군, 치료제와 위약군이 이렇게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이제 효용은 있는데 너무나 이제 임상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근데 가속 승인에도 이게 들어가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월달 이후로 아마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좀 그 신약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런 좀 가이드라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도 예, 있죠. 다 봤습니다. 다 봤을까요? 마지막 세 개. 네. 자, 리포트까지 살펴봤고 지금 환율은 대략 1,304원.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네요. 네. 달러가 좀 세지는 건가요? 달러 인덱스도 약간 좀 오르긴 어제 했습니다만 올랐더라고요. 그보다는 우리 환율이 더 많이 오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금 약간 떨어졌고요. 1984달러. 유가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두바이 기준 76.77. 그리고 뭐 구리나 뭐 천연가스 등은 약간 옥수 좀 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쪽이 좀 뭘 사들이나. 자, 하여튼 대략적인 뭐 상품 요 정도로 뭐 말씀드리고. 네. 요 정도면 다 됐겠죠? 네네. 다시 한번 시장 마지막으로 보면 코스닥은 0.5% 정도, 네. 그죠? 847.71.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했습니까? 마이너스 안 아니 한 거. 보합에서 왔다 보합 지금 왔다 갔다 갔다. 예, 2,443.69, 2,44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점심 지나면 오를 겁니다. 점심 지나면 네. 오전 10시 강력하게 점심 좀 지나야 될까요? 점심 지나야 돼요. 합심입니다. 근데 그래야, 요즘에 저도 네. 보면서 느낀 게 아침에 장이 좀 약한데 오후 되면 또 이렇게 강해요. 강세로 끝나요. 전약 후강. 네, 전야구강이 좀 많더라고요. 마치 저 같습니다. 네. 나 이 밤저 맞나 이게? 모르겠네.
한때는 왜 우리 오전에 잠깐 세다가 늘 오후 되면 약세장의 깨지고 있던, 특징이거든요. 약세장은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또 반대네요. 그러니까, 예. 강세장은 원래 오후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오후장. 예. 오후장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또 오늘도 SML 오늘은 약간 단타, 우량주 단타를 좀 집중적으로 우량주 단타? 네, 그런 또 전략이 있으신 분이 있나 봐요. 그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프로 TV로 영어 공부도 하고 싶으신 분들 글로벌. 네, 3프로 글로벌 지금 이제 채널 막 오픈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푸니타 씨가 진행하더라고요. 아, 푼이 있다. 네. 네. 여러분께 모든 점을 다 푼이 있다. 자, 염수환 이사님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